이 혜성은 지구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오자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혜성은 우리 태양보다 3배나 먼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이 혜성의 나이는 최소 100억 년에서 120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주를 떠돌던 것이 지구 옆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은 지구의 물과 완전히 다른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6년 6월 네이처지에 실린 실제 관측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의 정체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3번 성간 혜성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나타난 오umuam우아였습니다. 시가 모양의 이 천체는 태양을 지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가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의 보리소프 혜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평범한 혜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 번째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쓰리아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이 혜성을 처음 발견한 나사의 소행성 감시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 혜성은 초속 58km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어떤 천체도 이렇게 빠를 수 없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발견된 건 202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 망원경이 처음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발견 직후부터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혜성의 속도는 시속 약 25만 킬로미터다. 태양 최근 접점에서 기록된 역대 가장 빠른 태양계 방문자였습니다.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보이저 1호의 속도는 6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혜성이 보이저보다 4배 가까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의 크기는 지름 최소 440m에서 최대 5.6km로 추정됩니다. 이 혜성은 2025년시 월 29일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 궤도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지구에서 2억 7천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습니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태양계를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온 성간 천체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 궤적이 너무 이상해서 전 세계 망원경이 일제히 이 방향을 겨눴습니다. 그 결과 혜성 핵 주변에서 희미한 X선 광채가 감지됐습니다. 이것은 성간 혜성이 X선으로 관측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2025년 12월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열에 달궈지면 내부의 얼음이 기체로 변합니다. 그 기체를 분석하면 혜성의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급히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 방향으로 조준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니르스펙 분광기가 혜성의 화학 성분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분석이 끝나자 연구팀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그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결과를 본 연구팀 전원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분석 결과의 핵심은 중수소였습니다. 중수소는 무거운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수소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형태입니다. 지구의 물에도 극소량 들어있지만 보통 혜성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아틀라스에서는 중수소가 폭발적으로 검출됐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일까요? 중수소가 이렇게 많으려면 형성 온도가 영하 243도 이하여야 합니다. 절대 0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입니다. 그런 환경은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만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탄소 13의 양이 극도로 적었습니다. 탄소 13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우주 공간에 쌓입니다. 탄소 13이 적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직 별이 많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혜성이 만들어졌을 때 우주는 아직 초기였다는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역산했습니다. 이 혜성이 형성된 시기는 약 100억 년에서 120억 년 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시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즈믹 눈, 우주의 정오입니다. 빅뱅 이후 약 30억 년에서 50억 년 사이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주 전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은하마다 폭발적인 별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이 혜성은 바로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방사선이 가득하지만 옹이는 전혀 없는 극저온의 성간 구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중수소가 풍부한 얼음이 핵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수십억 년을 우주 공간을 떠돌았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러다 2025년 우연히 우리 태양계를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나사의 스테파니 밀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위원소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지구 생명체의 아미노산과 이 혜성의 화학 성분이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이 혜성이 품은 중수소가 풍부한 물질들은 생명 탄생의 전 단계 물질입니다. 바로 나사 고다드 센터의 코르디너 박사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혜성이 행성계를 지나가거나 충돌할 때 이 물질들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지구에도 수십억 년 전 혜성이 물을 가져다 줬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 같은 성간 혜성도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를 지나가며 생명의 씨앗이 될 물질을 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혜성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동시에 검출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생명체의 기초 화학 반응의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즉, 이 혜성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120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항성계를 지나다니며 생명의 재료를 나눠준 우주의 배달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성에서 발견된 것은 중수소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나사의 스피렉스 저고에선 망원경이 이 혜성을 관측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과학자들이 또 다시 경악했습니다. 이 혜성의 기체 성분 중 약 8%가 메탄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 혜성의 메탄올 비율은 보통 2%입니다. 메탄올은 당분과 아미노산과 DNA 정우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시안화수소도 이례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나사의 코르디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안화수소 없이 아미노산으로 가는 화학 경로는 사실상 없다고 말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초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즉, 이 혜성은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 단계의 화학 물질들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태양계 혜성보다 훨씬 높은 농도였습니다. 이 혜성에서 아미노산 전구체와 메탄올이 동시에 검출됐습니다. 생명의 재료는 우주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기원이 지구 바뀔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였습니다. 이 혜성은 지금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중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혜성의 궤도는 쌍곡선형입니다. 태양 중력이 붙잡히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혜성이 태양계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인류가 이 혜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기술로는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혜성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출발해도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은 이미 차세대 고속 탐사선 설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는 인류에게 성간 탐사선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만든 혜성입니다. 인류는 우주를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눈에 120억 년 전의 유물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태양이 생기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무언가가 우리 태양 옆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구의 물과 완전히 다른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우주 초기의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의 다른 행성에 이물이 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행성에서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